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의 신생 전기차 3인방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체인 샤오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내연기관 기술을 얻기 위해서 외자 기업들한테 시장을 내주었는데 결국 얻지를 못했거든요. 내연기관 기술력이 사실 너무 높았고 그리고 외자 기업이 기를 쓰고 기술을 감추고 있다 보니까 시장만 좀 내준 꼴이 됐었죠. 근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만들기가 훨씬 간단하고 IT 기술이 중요하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충분히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50년 만에 찾아온 기회고요. 이 기회를 과연 중국이 잡을 수 있을지 다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샤오펑은 미국과 홍콩 시장에 동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영상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이 목차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빌리티 메가트렌드 중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하면 사실 다들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나오는 중국의 신생 전기차 업체들의 자동차 퀄리티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자동차가 이제 P7이라는 그 샤오펑에서 나오는 대표 차량인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멋지게 보이기는 합니다. 저는 뭐 약간 루시드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신생 업체들은 저가형이 아니라 고가형에서 대부분 좀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중국차들에 비해서 디자인에 대해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샤오펑을 포함한 신생 중국 전기차 3인방은 시가총액이 좀 비슷합니다. 뭐 지금 대략 한 35조 원에서 한 50조 원 사이가 되고요. 니오가 지금 한 50조 원 정도 되죠. 이제 가장 큽니다. 그리고 리오토가 35조 원으로 가장 작은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샤오펑도 한 37조 원 정도 됩니다. BYD는 얘네들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지금 큰 상황인데 BYD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도 만들고 지금 배터리, 전력 반도체 약간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좀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여기 허샤오핑이라고 하는 대주주가 주식 비중 한 20% 이상 갖고 있고요. 의결권은 65% 갖고 있죠. 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샤오펑을 이제 따서 이제 회사 이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공동 창업자가 헝시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주식 비중은 한 4% 정도 갖고 있고 의결권은 지금 11.4% 갖고 있으니까 요 허샤오핑과 헝시아 요 두 사람 비중을 합치면 의결권은 지금 75%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둘이 그냥 회사를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타오바오 차이나가 알리바바고요. 여기 완전 초기부터 들어왔고 지분율은 한 11% 정도 되는데 의결권은 좀 낮죠. 결국에는 알리바바가 이 둘을 지금 믿고 한번 키워보라고 돈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샤오펑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2015년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 3개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G3, 이제 요거죠. 이제 중형 SUV입니다. 그리고 P7 앞에서 보여드렸죠. 요거는 이제 그랜저 같은 대형 세단. 그리고 여기 P5라고 한 소나타 같은 약간 중형 세단이고 요거는 이제 작년 3분기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G9이라고 팰리세이드급의 대형 SUV가 올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3개 만들고 지금 1개 곧 나올 예정이고요.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성비가 있고 자율주행 이렇게 있습니다. 신생 전기차 업체나 다른 전기차 대비해서 지금 퀄리티와 디자인은 꽤 괜찮은데 걔네들보다 조금 싸게 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좀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도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 자율주행 시스템 이름이 X 파일럿인데 이 성능이 중국 업체들 중에서는 지금 가장 뛰어난 편이다 보니까 향후 테슬라와 대적할 만한 중국 전기차 업체 중에서는 샤오펑을 현재는 단연 1등으로 꼽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수준은 아닌데 대략 한 3천만 원에서 한 7, 8천만 원 정도 수준 된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P7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세단이잖아요. 이 세단은 모델 3와 경쟁하는 차량입니다. 대략 가격도 좀 비슷하죠. 그리고 P5 같은 경우는 이제 소나타 같은 중형 세단인데 얘는 전기차 최초로 라이다를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만들어진 이제 G3
가 있는데 요새는 요거는 조금 많이 안 팔고 있고 지금 P7하고 P5 위주로 좀 많이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샤오펑 가격대가 타 전기차 대비해서 그래도 좀 높은 편이기는 한데 중국 업체들이 나름 세그먼트를 좀 나눠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는 샤오펑, 리옹, 리오토 같은 이제 신생 업체들이 좀 잡고 있고 중가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 있잖아요. 국경 자동차도 있고 상해 자동차도 있고 그 업체들이 한 중가 시장을 잡고 있고 완전 저가 시장이 있어요. 요 홍광민이라고 이게 지금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인데 네, 멋지죠? 이 오픈카예요. 오픈카인데 에어컨이 없습니다. 네, 옵션이에요. 네, 그리고 시속 100km로 갈 수 있고요. 4인승인데 이거 내면 어떻게 타지? 네, 뭐 뒤에 어떻게 구겨서 타나 봅니다. 네, 그렇게 하고 가정용 콘센트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네, 참 여러모로 귀엽습니다. 동네 마실 나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대가 정말 충격적이죠? 500만 원입니다. 샤오펑의 판매량을 보시면 P7이 나오기 전까지는 몇 대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G3만 팔았을 때는 분기 몇천 대니까 월에 몇백 대 수준이었죠. 많이 못 팔았는데 P7이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분기에 1만 대씩 이제 팔기 시작을 했죠. P7이 이제 나오고 갑자기 훅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분기에 거의 이제 1만 대 이상씩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3분기에 지금 P5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요게 나왔고 요 지금 7하고 5가 약간 주력 그냥 모델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올해 G9 나온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판매가 지금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기대감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G3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안 팔았어요. 좀 많이 안 팔다가 4분기에 갑자기 좀 늘어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위탁 생산하는 공장이 따로 있었어요. 자기네들 공장이 아니라 딴 공장한테 맡겨가지고 야 너네들 이것 좀 만들어줘 라고 했었는데 이게 퀄리티가 조금 별로여가지고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퀄리티가 좀 별로여가지고 자기네들 공장에서 다시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게 G3 I라고 해가지고 자체 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하면서 4분기에 조금 많이 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자, 샤오펑이 대략 뭐 몇 대 팔았고 중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했는지 간단히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2021년에 전체 차량을 한 2,600만 대 정도 팔았어요. 그 중에서 전기차가 지금 한 350만 대 팔았거든요. 이게 지금 순수 전기차랑 PHEV랑 좀 섞여 있는데 그냥 전기차라고 그냥 할게요. 350만 대 팔렸는데 그렇게 보면 전기차 침투율이 한 13.5%잖아요. 2,600만 대 중에서 350만 대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샤오펑은 다 순수 전기차입니다. 10만 대 팔았으니까 전체 2,600만 대 대비해서는 지금 한 0.4% 정도 침투율이 되는데 전기차 350만 대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그래도 침투율이 3% 가까이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자, 2022년에는 중국 전기차가 한 500만 대 정도 지금 팔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전기차의 침투율이 20% 정도가 되죠. 샤오펑은 작년에 10만 대 팔았는데 올해는 지금 20만 대 지금 팔 예정입니다. 팔릴 것 같아요. 지금 주문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기차 500만 대에서 침투율은 4%까지 올라갑니다. 자, 2025년에는 제가 여기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데 50만 대를 지금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샤오펑이.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30%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2,600만 대 그렇게 변하지 않거든요. 거기서 이제 30%니까 거의 한 80만 대, 750만 대 요 정도 되겠네요. 거기에서 50만 대 정도 되니까 샤오펑의 전기차 점유율, 침투율은 거의 한 7%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만 문제없이 잘 만들면 샤오펑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근데 차량을 양산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공장을 짓고 여기에 문제없이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을 짓는 스케줄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 공장이 잘 돌아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선 맨 처음에는 본인들이 안 만들고 하이마라는 곳과 이제 위탁 생산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제1공장 자오칭에서 P5랑 이제 P7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하이마랑은 지금 작년에 지금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0만 대씩 만들었는데 2025년부터는 10만 대까지는 안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초반부터 하이마에서 나오는 제품의 퀄리티 갖고 되게 말이 많았어요. 샤오펑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이제는 지금 자체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지금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 공장에서 많이 만들고 싶기는 한데 자기네들 공장도 지금 캐파가 10만 대밖에 안 돼요. 지금 제 1공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죠. 어쩔 수 없이 하이마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캐파를 늘리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공장 나 짓겠다 하면 뭐 한 3달 뒤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거의 한 1년 반, 2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공장을 지금 광저우랑 우한 요 두 군데에 10만 대 정도 되는 규모의 지금 공장을 만들기로 하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요 공장들이 지금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특히 광저우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완공이 되기는 하는데 2022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팔기 위해서는 하이마 공장을 당분간은 좀 활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024년까지밖에 안 보여드리긴 했는데 2025년에는 제가 50만 대 정도 지금 팔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캐파를 늘리는 거를 좀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2024년에서 2025년에 공장이 또 추가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발표해야 돼요. 한 2년 정도는 걸리니까. 이런 이슈는 양산과 판매에 지금 회사가 좀 자신이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샤오펑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엑스파일럿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엑스파일럿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같은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속도로 자율주행 그리고 자동 주차 시스템 이게 좀 특징이고요. P7 그 그랜저 정도 된 세단이었죠. 그거를 신규로 구매하는 사람들의 한 20%가 엑스파일럿 옵션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고 가격은 그렇게 맨 처음에 사면 좀 싸요. 한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테슬라의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칩 자체가 좀 비싸요. 지금 한 1000만 원이 좀 넘고 채택률은 20%가 지금 안 되거든요. 샤오펑하고 좀 차이가 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샤오펑의 엑스파일럿이 테슬라 대비해 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 있는데 채택률은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샤오펑이 여기에 정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 관련 R&D 인력만 지금 400명 이상 지금 배치를 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중국 업체 중에서는 지금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 중국 도로 환경에서는 테슬라보다는 로컬 업체가 유리하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웃기기는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지금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중국이든 인도든 한국이든 뭐 독일이든 뭐 북한이든 어쨌든 학습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샤오펑이 아무리 로컬 업체라고 해도 머신러닝 하는 그 기술력이 테슬라가 더 뛰어나면 뭐 샤오펑 대비해서 저는 더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가 좀 문제냐? 중국 정부에서 테슬라한테 데이터를 일부러 안 줄 수도 있어요. 뭐 정밀 지도 같은 거는 외국계 사용 못 한다. 약간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로컬 업체한테는 유리는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당장의 경쟁력은 아니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자율주행을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거의 레벨 4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레벨 3가 좀 많이 보편화가 되고 레벨 4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레벨 0부터 4까지 뭐 설명은 안 드릴게요. 높은 겁니다. 레벨 4가. 근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아직 좀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엑스파일럿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당장의 경쟁력보다는 향후에 자동차 판매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좀 예상할 수 있는 보조 지표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엑스파일럿으로 진짜 자율주행을 제대로 하려면 뭐 제 생각에는 한 2030년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걸릴 겁니다. 제가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서 상장하자마자 엄청 떴어요. 막 쫙 떠가지고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증명의 시간이 또 왔죠. 증명하다가 지금 거의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거의 500 가까이 갔다가 지금 250 밑으로까지 내려왔으니까 한 고점 대비 반토막 나고 이제 다시 계속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데이터는 제가 추정을 한 거는 아니고요. JP모건 추정치를 좀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고 요거 두 개는 제가 그냥 나눠 놨는데 요거는 그냥 리얼 데이터예요. 이 리얼 데이터고 2022년부터 본인들 회사의 목표 20만 대, 10만 대씩 더 만드는 거 요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차량 판매 ASP가 대략 한 20만 위안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 보면 GPM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뭐가 또 중요하냐면 OPM이 플러스로 지금 돌아서는, 흑자로 돌아서는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회사가 진짜로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를 2024년에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루시드 영상에서도 뭐 테슬라 케이스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테슬라도 이익을 내는 순간부터 주가가 좀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샤오펑도 기대감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는 한데, 실제로 돈을 버는 모습을 보이면 시가총액이 그때는 조금 의미 있게, 그러니까 100조 원 이상 좀 돌파해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돈을 벌어야 돼요. 버는 모습을 투자자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비용을 잠깐 보면 매출 대비해서 영업비용의 지금 비중이 엄청 높죠. 규모의 경제가 전혀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2020년, 2021년, 2022년 이때 지금 자동차 몇 대씩 팔았죠? 26,000대, 98,000대. 자, 2022년에도 올해도 한 20만 대 팔 예정인데 작년 대비 2배 파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매출 대비해서 영업 비용이 거의 3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런데 한 판매량이 한 30만 대 정도 되면, 그렇게 되면 매출 대비해서 영업 비용의 비중이 20% 이하로 내려와요. 이 정도 되면 조금 돈을 좀 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 40만 대, 2025년에 50만 대 이렇게 팔면 점점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이때부터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대로 판매를 매년 10만 대씩 더 해야 돼요. 테슬라 케이스는 뭐 앞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다시 좀 보여드리면 2013년도에는 생존할 수 있는 희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뭐 사실 몇 대 못 팔았어요. 10만 대도 못 팔았으니까 아무 의미 없고, 2018년도부터 좀 많이 팔았거든요. 이때부터 한 2, 30만 대씩 팔았으니까 이때 이제 양산차 성공시키면서 이익도 내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반응을 했죠. 그리고 넷인컴 단에서도 플러스로 돌아서고 하면서 얘들 진짜로 돈 버네? 라고 하면서 진짜로 주가 상승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샤오펑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에 지금 같은 모습을 그릴 수 있을지는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기차는 본인이 돈을 버는 모습을 반드시 투자자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장에 증명을 하는 거예요. 차량을 만들면 지금 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 생산이 되게 중요하고, 계획대로 신공장들도 차질 없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50만 대를 팔려면 올해에는 신규 공장 추가 증설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샤오펑의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샤오펑의 리스크는 요 사람이죠. 요 사람이 가장 큰 리스크예요. 테슬라의 중국 전기차 시장 석권이 가장 큰 리스크예요. 밑에 적어놨는데 다 필요 없고 요게 그냥 가장 큰 리스크예요. 자, 테슬라가 2021년에 중국 시장에서 한 35만 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테슬라 중국 공장에서는 한 45만 대 정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수출도 하고 했으니까 그냥 로컬에서 판매된 거는 한 35만 대 정도 되는데, 작년에 중국 전기차 시장이 한 350만 대 정도 됐었어요. 그 중에서 지금 35만 대를 팔았으니까 10%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홍광 미니 500만 원짜리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홍광 미니가 지금 제일 많이 팔렸거든요. 이게 1등이에요. 그런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저가 애들이 그냥 다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고가 프리미엄 라인 중에서는 얘가 아도쳤다고, 가장 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압도적인 지금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잘하면 잘할수록 나머지 중국 전기차 3인방 아무리 로컬 애들이라도 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샤오펑의 자율주행 성능이 테슬라 대비해서 너무 부진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샤오펑 같은 경우는 가성비도 있지만 사실 엑스파일럿 얘기만 지금 계속 주구장창 하고 있거든요. 우리 로컬에서 가장 잘한다, 자율주행. 그런데 테슬라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샤오펑의 엑스파일럿 대비해서 말도 안 되게 이제 격차가 이렇게 이제 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차량 인기가 갑자기 좀 급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약간 좀 불안하기는 한데 생산 차질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그 공장 캐파 스케줄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되게 타이트해요, 지금. 근데 공급 대비해서 지금 수요가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빨리빨리 막 만들어가지고 주지도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지금 없어야 됩니다. 주문량을 제대로 좀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샤오펑의 기대감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첫 번째는 전기차 생산 공장 계획대로 완공하고 양산도 제대로 돼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사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열심히 잘 만들어야 돼요. 계획대로. 두 번째는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향상이 돼서 테슬라와 견줄 정도까지 올라와요. 로컬가 이 정도 되면 아마 중국 정부에서 엄청 밀어줄 겁니다. 어쩌면 테슬라를 견제를 제대로 하면서 얘를 대놓고 밀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향상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너무 좋아서 자율주행 시스템, 요 엑스파일럿의 채택률이 증가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도 싸지 않아요. 지금 400만 원인데 그것도 초반에 달아야 400만 원이고 나중에 달면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올릴 수 있거든요. 평균 한 4, 500만 원 정도 되면 이게 한 5, 6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차량이 한 4, 5천만 원 되는데 얘네 시스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되니까 차량 가격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데 마진은 차이가 많이 나죠. 요 지금 자율주행 시스템 마진이 50% 이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채택률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실상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ASP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진도 많이 높아지겠죠. 네 번째는 프리미엄 차량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프리미엄 차량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고객들이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은 프리미엄 차량이라고 하는데 손님들이 타보고 야 이건 좀 별로다라고 하면 그건 프리미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제대로 프리미엄 차량으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얘네들도 지금 계속 증명을 해 나가야 합니다. 목표 주가 뭐 저 항상 모르는 거 아시죠? 근데 다만 회사가 지금 만드는 족족 판매가 잘 되고 있어서 생산만 만약 차질 없이 잘 하면 주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영상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샤오펑은 시총이 한 40조 원 정도로 리오토와 함께 중국 3대 신생 전기차 업체다. 두 번째, 설립 초기부터 알리바바 도움하에 자율주행 기술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알리바바는 사실 허샤오펑 창립자죠. 그 사람 보고 그냥 돈 투자했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 사람 한 명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작년에 10만 대 팔았고 올해 20만 대 팔 건데 공급이 지금 현재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공장 더 지어서 매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매년 10만 대씩 더 팔 계획이다. 다섯 번째, 2024년에 흑자로 돌아서면 테슬라처럼 주가 급등 구간이 나올지도 모른다. 네, 요거는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